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엔 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관심이 많은 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살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 형입니다. 형이란 어떤 그 형벌을 뜻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작용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형의 의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형의 종류에 따라서 전개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형이라고 할 때는 어찌 보면 형벌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각종 사회의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벗어났을 때 제재 조치와 같은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형은요, 새로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어떤 수술, 또는 가정이나 조직사회의 단합을 해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회 조직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합에서의 삼합이었었는데요. 그런 삼합도 손상을 시키는 것이 이 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성립은 지지의 세자 또는 두자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삼합은 지지의 그 삼합과 방합이 있습니다. 그 지지와 계절을 나타내는 방합이 서로 교체하는 가운데에서 이 형살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물의 이치가 가득 차면요,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정점을 거쳐서 다시 쇠해지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로서 성립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삼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다 더 드리자면 형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형의 종류에서 제가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눠 놨습니다. 인사신 사명, 이것을 일명 무은지형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와서 들이받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나를 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은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오행상 토라고 하는 세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세력에 의지해서
어떤 형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세지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뒷배경을 믿고 정도에 넘어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묘형이라고 있는데요. 일명 도화형이라고도 합니다. 좌우묘유가 어떤 일간들에게는 12신살에서 연살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 연살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화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무례지형이라고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 요즘 지하철을 타고 집을 오고 가는데요. 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젊은 남녀들을 보면요. 오히려 제가 못 본 채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행위가 젊음의 발산으로 보아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예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저 같은 나이 많은 세대로서는 참 해석하기가 난처하더군요. 여하튼 간에 자묘형은 무례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자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형은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형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은 나의 어떤 엇나간 자만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대개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 네 가지를 자형이라고 부르면서요, 저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재앙이나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본인 자신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형의 작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삼합과 방합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이러한 인사신이 됐든 축술미가 됐든 자묘형이 됐든 자형이 됐든 이러한 형살들이 형성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 삼합 중에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국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요. 삼합이 있습니다. 인, 오, 술 해서 이 삼합 중에 화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삼합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여기에 역시 같은 화의 성질을 나타내는 사오미라고 하는 방합을, 사오미라고 하는 방합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요, 여기서 형이 성립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세로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 인과 사가 만나면 인사신의 인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신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와 오를 만나면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오오 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형이 되고 오는 자형이 됩니다. 술미,
축술미. 그래서 이것도 축술미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이 성립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신자진이라고 하는 삼합이 있고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자진과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합이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또 형살이 성립되느냐. 인신, 인사신에서 삼합이 되고요. 사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묘형이라고 하는 도화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진이라고 하는 자형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유축이나 해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축과 신유술이 결합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신형, 유유자형, 그 다음에 축술형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합과 방합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형들이 성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인사신 사명을 놓고 왜 우리가 무은지형이라고 하는가, 은혜를 모르는 그런 형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신 세 글자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인이 있고 사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인을 하나 더 씁니다. 이 인사신에는 지장간들이 있지요. 인에는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요. 사에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에는 무, 임, 경이 있고요. 인 역시 마찬가지로 무, 병, 갑이 있는 거죠. 한번 여기서 보면은요, 요 인에 속해 있는 이 무토가요, 무토가 요 사이에 있는 경금을 이렇게 생해 줍니다. 생을 해줘요. 이건 이제 은혜를 베푼 거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을 해줬으면 여기서도 이쪽에 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경금이 갑목을 칩니다. 이런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 덧붙여 본다면 여기에 병화가 있지요. 이 병화가 화생토하고 이렇게 생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을 받은 무토는 자기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경금을 이렇게 또 생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 경금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생의 연속을 받은 경금인데 이 경금이 여기 있는 갑목을 극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면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에 있는 무토가 또 있어요.
이 무토가요, 여기에 있는 금을 갖다가 이렇게 생해줍니다. 토생금으로. 그러면은 이 금은 자기와 역시 한 가족인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해요. 금생수로. 그럼 얘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수국화로 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생을 바꾸는, 은혜를 잊고는 상대방을 극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연속성을 띄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수생목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목은 목생화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화극금으로 끝나거든요. 이래서 은혜를 모르는 형이 인사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술미가 됐든 또는 우리가 자묘형이 됐든 그 다음에 각각 4개의 자형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삼합과 방합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 인사신이라고 하는 사명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은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성립은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나고요. 이 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 또 축술미 사명에 대해서, 자묘형에 대해서, 자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만큼 이 형은 우리 명조, 사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실전에 있어서 사주를 우리가 통변해 나갈 때 이 사명살이 있으면은 보다 명확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짤막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